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몰두하여 하루를 망쳐본 경험은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직장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기 바로 직전에 당신의 상사가 당신의 보고서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즐거웠음에도 당신의 상사의 말에 하루를 망친 것 같고 그 말에 몰두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전까지 즐거웠던 기억은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오늘 하루가 끔찍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뇌가 부정적인 일에 대해 유독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경심리학자인 릭 헨스는 우리의 뇌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를 당근과 채찍에 비유합니다. 최초의 영장류는 약 6천만 년 전에 나타났고 현존하는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는 약 20만 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릭 헨스는 당근을 인간이 사랑을 나누거나 식사를 위해 동물 사냥을 하거나 목이 마를 때 물을 찾는 것과 같이 즐겁거나 좋은 것에 비유합니다. 이런 당근은 한 번쯤은 기회를 놓치더라도 분명 다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찍은 모두 나쁜 것입니다. 사자를 만나거나 독버섯을 먹는 것과 같이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죽을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수백만 년 전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는 죽지 않도록 채찍에 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근보다 채찍에 더 빨리 반응하고 더 민감하며 더 강렬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진화의 산물입니다. 현 시대에서는 상대방과 다툼을 하거나 당신보다 일을 잘하는 동료를 보거나 누군가 당신의 업적을 가로챈다고 생각하거나 당신이 실망과 좌절을 하거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뇌는 사자를 만날 때와 같은 삶과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아마 어제만 해도 우리의 뇌는 이런 감정을 수십 차례 느꼈을 것입니다. 머릿속에 항상 최악의 상황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0만 년 전에 잠에서 깨어 동굴 밖으로 걸어 나오는 당신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을 공격하는 사자를 찾거나 둘째, 당신을 공격하는 사자를 찾지 않거나. 사자를 찾지 않았던 사람들의 유전자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동굴을 떠날 때마다 사자를 찾았던 사람들의 후손이므로 심하게 의심하는 것은 우리의 유전자에 뇌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니 거의 모든 시간 동안 우리의 조상은 사자를 경계했지만 매일 사자를 만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이것을 놓친다면 그것은 죽음과 이어지기 때문에 사자를 계속 찾을 수 있는 위협에 대비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주 작더라도 부정적인 것들에 더 몰두하게 되고 그것들을 과대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뇌는 고통스럽고 불편한 기억을 어떤 식으로 빠르게 저장할까요?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화를 내거나 당신을 비판하는 것은 마치 사자를 마주쳤을 때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뇌를 느끼게 합니다. 친구의 화는 당신의 편도체를 활성화하여 머리에 경보를 울려서 싸우거나 회피하거나 굳어버리는 것과 같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편도체는 이 경보의 신호를 시상하부와 교감신경계에 보냅니다. 시상하부는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노르에피네르핀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고 몸이 떨리며 식욕이 없어지고 심지어 식은땀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해마는 현재에 일어나는 위협적인 일을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매우 빠르게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진화한 방식 때문에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부끄러운 경험을 매우 빠르게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매우 강렬하거나 완전히 새롭거나 전혀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의 뇌는 좋은 것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미래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6만 개 이상의 생각을 하며 이러한 생각 중 다수는 자동적이며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고통, 분노, 슬픔과 같은 상황이 현재의 감정 상태를 지배하고 이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슴은 오감을 사용하여 사자를 보고 사자의 소리를 듣고 사자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런 다음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합니다. 그러나 사자의 흔적이 자신의 어떤 오감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슴은 풀을 먹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사슴은 사자에 대한 악몽을 꾸거나 사자 100마리가 달려드는 것과 같은 무서운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인간의 뇌는 과거에 겪었던 사자에 대한 두려운 생각을 굳이 꺼내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자가 없더라도 미래에 사자를 만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사자로부터 안전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지속적인 불안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삶의 어려움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에 당신을 화나게 만들었던 일을 생각해보세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그가 무슨 소리를 했나요? 혹시 지금 다시 화가 나기 시작하나요? 우리는 진화를 통해 뇌가 그토록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집착은 마음에 들어와 점점 커져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기도 하며 대인관계 문제와 불면증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부정적이거나 나쁜 생각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명상하세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이와 같은 진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자서도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는 더 현실적인 극복 방법입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먼저 펜과 종이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1분 동안 이불킥을 할 만큼 여러분의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자, 다시 1분 동안 지금 당신이 적은 내용에 대해 그것이 사실인지와 같은 어떤 판단을 내려서 그 아래에 적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분 동안 그 판단에 대한 대답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아까 왜 그런 실수를 했지?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을 적습니다. 다음에는 이것은 사실인가? 이것이 내 삶에 악영향을 미치나? 이것을 통해 배울 점이 있나?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없나? 라는 현실적으로 판단한 것들을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 스스로 대답합니다. 맞아, 나는 실수를 한 것이 맞지만 그 실수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내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아니야. 자, 이제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분산시키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바꿔보세요. 당신은 지금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방에 이것저것을 넣고 있습니다. 아, 선글라스도 챙겨야겠죠? 이런 생각을 1분 이상 지속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중간에 끊으면 우리 뇌는 다시 부정적인 생각을 갈망합니다. 이 갈망은 30초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당신이 좋아하는 생각을 1분 이상 지속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소리내어 웃어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소리내어 웃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분이 좋다고 뇌를 속이는 겁니다. 가짜 웃음이라도 엔돌핀 분비를 촉진시켜 실제로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운동하세요. 정말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모든 면에서 손해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든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을 하면 육체적 건강은 물론 뇌를 젊게 해주고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낭비하는 에너지를 몸을 쓰는 에너지로 전환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심호흡을 해보세요. 인간의 뇌는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베타파를 내보냅니다. 여기서 더욱 초조해지면 베타파보다 더 진동이 빠른 감마파를 내보내게 됩니다. 이럴 때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심호흡을 반복합니다. 이 작은 실천으로도 들뜬 뇌파를 알파파로 가라앉히고 불안했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명상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심호흡하는 것이 곧 명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진화 과정에서 본능적으로 힘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이것을 살펴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면 우리는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에 가려져 있는 밝고 긍정적인 길을 분명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저나 아까 왜 그런 실수를 하신 거죠?